엔비디아가 오늘 엄청 급등주에 있는데요, 이사님? 그, 그쵸. 그러니까, 목표가도 올리고, 예. 델에서 그 AI 서버 주문이 이때 꽤 많이 들어왔대요. 오, 네. 그래가지고, 오, 예. 결국 그 또 엔비디아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문이 꽤 많이 들어왔다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좋은 영향이지 않은가. 근데 이제 음, 결국 그 네, 실적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하려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판매 대수 곱하기 수량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나갔고 누구한테 얼마 팔았냐만 알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기존에 그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AI 서버가 아닌 부분 뭐 그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거의 다 AI 서버의 그 성장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 원래 올해 그러니까 24년 회계년도에 총 그 매출이 300억 달러였거든요. 302억 달러 어, 원래. 그런데 예. 이게 지금 44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절반 올렸네요? 140억 달러니까 예, 그러면은 2분기에 70억 달러 예상했는데 110억 달러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40 거기 40에 나머지 100이 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나머지 아, 100이 4에 이제 나오는 그게 3, 가능 4에, 나올 수 있냐 이제 이거고. 예, 근데 예상 범위는 좀 보시면은 이게 그 중간값이고 385에서 525. 그 이게 예상 범위도 좀 커요. 이게 음, 만약에 이게 지금 100억 달러가 넘게 아니, 80억 달러 차이 나잖아요. 네네. 85억 달러니까. 상단이랑도 차이가 좀 있고 하단이랑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만큼 이게 지금 공급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돼서 들어갔냐. 이걸 음,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이거에 따라서 뭐 좀 생산이 잘 돼서 뭐 많이 팔거나 저기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처럼 비싸게 팔면 또 그쪽에 또 들어오고 어디죠? 영국에서도 지금 그 엔비디아랑 그 AMD랑 인텔이랑 뭐 불러갖고 그 국가 AI 서버 뭐 만드는데 이렇게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 국가도 뭐 그런 음, 걸 좀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타이트한 상황에서 이게 얼만큼 될지 이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 2분기 거는 뭐 주가가 오른다. 만약에 이제 좀 올라가야 음, 된다면 가이던스인 110억보다 조금 이상, 그러니까 115억 정도. 약간만 넘어가도 상관없죠. 없죠. 그죠? 안 나오는 그렇죠, 것보다는 그렇죠. 약간만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음, 3분기가 이제 약 한 130억 달러 정도. 어, 예, 이 정도 나와주면 땡큐인 거죠. 땡큐다. 예, 이 정도 이상만 나오면은 올라갈 수 있는. 4분기에 더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음, 그 대나이브스도 이 분기 실적 나오는 거는 그냥 뭐 어떻게든 나와. 이런 뭐 말이고, 어, 그럼 중요한 건 가이던스야. 딱 그렇죠. 그랬고, 딱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어, 가이던스가 이제 이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 이상 나오면은 좀, 음, 주가의 상승 견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네. 장기적으로 지금 코이핀, 여기 보면은, 25년, 그러니까 26년, 27년, 28년 없는데 28년까지 쭉 그냥 매출이 그냥 계속 상승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예. 내년 25년, 그러니까 회계년도 25년 회계년도 것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랑 비교하면 한 40% 넘게 성장하고 쭉 이렇게 계속 음,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음, 숫자로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한 5년 동안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최근에 아이비가 목표가 올린 게 대부분 다 근거 있는 거네요. 맞죠? 근거 있는 그쵸.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너무 이제 뭐
명확하게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아, 매출이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음,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결국 이 정도, 요 정도만 나와줘도 충분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음, 그러면 앞에 이제 그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연결해서 잠깐만요. 연결해서 아까 보면은 여기 있다. 아닌데 어디죠? 여기 있네요. 요거부터 하죠 그러면. 음,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 요게 지난주에 제가 맥클라렌 요 보조지표 이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오실레이터가 네, 마이너스 50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밑으로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 빠졌을 때 하루 만에 반등 나온 경우는 이제 뭐 한 36% 어, 바닥에서 음, 그다음에 이제 5일 51%,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15일 이내 72%.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S&P 500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 이거 그리질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움직이질 않아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0 여기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일째 지금 되는 상황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똑같이 거의. 음,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50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뭐 100 정도까지 밀렸다가 지금 올라오는 건데 50 밑으로 가면은 일단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파다권은 기술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요 음, 지표를 봤을 때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 NDX도 그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요것도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지금 5일째 만에 마이너스 50에서 쭉 왔다가 지금 이렇게 반등 나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조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아마 이제 이번 주에 그 실적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금요일날 잭슨홀 미팅 때를 보면 여기에 맞물려가지고 약간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그렇죠? 지금 미리 이제 그 아이비가 그 목표가를 올리면서 좀 빨리 이제 당겨진 느낌도 있다. 왜냐하면 주가가 미리 음, 선반영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올라오면 약간 뭐 그날은 뭐 그냥 소소하게 끝날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음, 그거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뭐 저번에도 한번 보여준 게 있지만 에, 이 미국의 경제 회복 특히 중국과 비교해서 지금 올해 그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이 6.5거든요. 네, 중국이 4.8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앞섰어요. 앞선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그 미국의 경제가 지금 어, 상당히 좋다, 강하다. 예, 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뭐 현재 보시면은 그 이 그림이 뭐냐면 쉽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3개월 평균 소매 판매도 계속 증가했고 연율로 인플레이션이 이 7% 오르는 동안 인플레이션 1.9%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지금 그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는 가게가 튼튼하다. 그나마 그렇게 보는 그림이고 또 요건 뭐냐면은 제조업 측면에서도 보면은 자동차 생산량이 어쨌든 이 팬데믹 기간 여기 그 이전의 그 기준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자동차 생산이 1100만 대 정도 되는데 요거보다 좀 넘어요. 1110만 대에서 이게 이제 넘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전히 그 뭐 부족분 여기에 이때 못 생산 못한 이게 한 500만 대 부족하대요, 이게. 여기가 이제 생산 못해서 이렇게 된 게. 요거 메꾸려면 한 500만 대 더 생산해야 되는데 요거보다 이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제조업 측면에서도 이제 계속 생산이 잘 되면, 어쨌든 뭐,
약간의 그 인플레가 좀 붙더라도 경제한테는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괜찮아지는 시나리오로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신차뿐만 아니고, 트럭도 마찬가지예요. 트럭이 많이 생산될수록,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는 거는 물동량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그 중형하고 대형 트럭 생산량이 올해 또 14% 증가했대요. 그 다음에 항공우주도 4% 올해 생산량이 4% 증가했고요. 음, 하이테크도 지금 7% 증가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에 부스팅 하는 게 좀 많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증가하는 숫자가 나오는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면 이게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네. 이런 숫자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GDP도 뭐 이런 숫자 때문에 GDP 나오도 그렇고 GDP 성장도 지금 긍정적으로 좀 나올 걸로 지금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급이 이제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가서 나중에 향후의 생산성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의 어떤 그러니까 돈이 투입된 거에 있어서 실제 숫자로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주택 시장은 뭐 아시겠지만 단독 주택, 미국의 이제 그 주택은 지속적으로 여기 보시면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주택 착공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건축허가는 1% 미만 증가거든. 여기 끝에. 네.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옛날 그 초기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허가가 이 팬데믹 이후 때 안 나왔어요. 건축허가가. 그때 건축허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팬데믹 그렇죠.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아, 밀렸던 거, 이게 기존에 그 건축허가 받았던 거를, 그러니까 이 밀렸던 거를 미리 내주고, 그걸 실행 못 하던 걸 이제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이 모기지 금리가 지금 7% 이렇게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가나 착공이나 이런 걸 보면은, 잠재 수요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음, 착공이 또 뭐 늘어나고 이 부분이 어쨌든 조금씩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GDP에 또 좋은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쁜 어떤 어, 섹터,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섹터가 별로 없다는 걸 좀 보여주고, 그리고 뭐 앞서 봤던 그 GDP 애틀란타 이제 5.8% 나온 거는 현재 이게 3분기 성장률이 그 앞전, 그러니까 한 달 반 전만 해도 이게 지금 제로였거든요. 중간값이. 네.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근데 실제 이제 그 설문조사한 사람들 그 절반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5.8까지 나올 수 있을까는 좀 경제학자들도 아직까지 못 믿는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경제가 잘 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 경제하고 주식시장하고 같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음, 실제는 이제 뭐 채권 시장을 좀 많이 봐야 되겠죠.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결국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잘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이렇게 호조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상 더 안 한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에서 이제 픽업 시키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어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것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경제 지표는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내년에 내리길 바라고 뭐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점은 차트로 이제 2년물이랑 2년물 아래 거랑 10년물 걸 비교해 보면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어요. 10년물만 어, 올라가고 단기물은 안 올라가요. 지금 그 차트 두 개 이렇게 그려보면 그래요? 네, 어, 네, 장기채만 올라요. 단기는 약간 뭐 유지하는 수준이죠. 그렇다 약간 빠지는 건 아니지만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뭐 장기물은 결국엔 이제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걸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투자자들은 벌써 이제 그걸 감지해서 이제 금리를 장기 금리만 좀 높게 본다는 라는 걸 좀 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여기에 그림을 보시는 이 좀 더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게 여기 보시면 3.89거든요. 그러니까 음, 여기 보시면 이게 그 3.2였거든요. 한 달 전만, 요게 한 달 전만 해도 이 3.22%에서 2027년까지 이게 금리가 3.89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4% 가까이 지금 육박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 연준이 장기 전망치 도트에 보시면 2.5잖아요. 네. 자, 근데 2.5인데 지금 3.89니까 상당히 차이 나잖아요, 지금. 1.5, 음, 1.5 가까이 차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가 회복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은 10년 동안 이 금리가 현재보다는, 그러니까 과거의 10년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음, 뜻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어, 지금 만약 지금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서베이 보면은 에, 여기 보시면 테일 리스크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그럼 보시면 크레딧 크런치 그다음에 지정학적 우려 뭐 어, 이거가 제일 많아요. 예. 그거를 보시면 이제 가장 큰 테일 리스크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하이 인플레이션 근데 이건 거의 하이 인플레이션까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AI나 테크 버블 이것도 꽤 높게 이제 보고 10% 음, 됐는데 이건 가능성이 없을 텐데 왜 이걸 했을까? 이것 음, 좀 이걸 우려해야 되나 싶기도 해서 좀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 주식의 48%가 코로나 이전 수준 아래라는 거예요. 그 전 세계 그래요? 예. 처음 이게 봤네. 지금 예, MSCI 이퀄 웨이트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 수치인데 그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48%는. 어,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뭐 가는 놈만 가는 그런 거죠. 그렇죠. 가는 어쨌든. 중만, 주식만 네.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다 빠진 거예요, 지금. 그 이하로 빠진 거죠. 음, 대표적인 뭐 우리들이 많이 말하는 페이팔 뭐 블락부터 맞아요.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다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방송에서도 QMS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그 현재 남아 있는 건 실적 EPS, 포워드 음, EPS만 올라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음, 밸류에이션은 떨어지고 얘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음, EPS가 올라오니까. 그다음에 이 그림은 소위 말하는 아, 이게 이제 미국의 10년물 일드가 지금 닷컴 버블이나 뭐 서브프라임 버블이나 요렇게 흐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실질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 수익률은 2%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명목이니까 이 인플레이션율이 붙겠죠, 그죠? 음, 네,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이렇게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경우는 시장은 리스크 오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음, 회피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프라이빗 클라이언트가 가장 많이 산 거는 일본 주식을 가장 많이 샀다고 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일본이요? 네, 네, 일본을 음, 가장 많이 사고 가장 많이 판 게 성장주. 그 음, 다음이 은행주, 파이낸셜, 금융주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 다음이 테크.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다 보시면 되고요. 네, 아까 요건 설명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앞서 그 채팅창에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피어 인덱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요거를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어, 45고, 나임 그 익스포저 인덱스도 지금 현재 60인데, 아, 계속 낮았다가 지금 요게 요 상태니까, 바닥을 진짜 확인하려면 뭐 어느 정도, 아, 30, 뭐 적어도 뭐 20에서 30, 뭐 36이 이제 저점이었으니까 이때는. 그러면은 45니까 한 네, 30대까지는 봐야 되니까 아직 완전 바닥 이 지수만 봐서는 아직 바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거 네. 봐서는.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길게 긴 안목으로 바닥 지금 올라오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음, 그다음 블룸버그에서 만약에 그 패드가 첫 번째로 금리를 내린다면 그 원인은, 그 이유는 뭐냐라는 그 질문에 55%가 뭐라고 했냐면 금융시장의 무질서한 혼란. 아, 네. 아, 그러니까 이건 충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아마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 첫 번째로. 그 무작정 그냥 금리를 내리는 걸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좋은 신호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좋은 실험 아니죠. 네,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걸 좀 보이고 있고, 28%는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 음, 뭐 이렇게 본다는 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금리 인하했다고 했는데, 그것만, 짧은 것만 내리고 5년짜리를 안 내렸어요, 주준율을. 맞죠. 1년짜리만 내렸죠, 1년짜리만? 네네. 예, 1년짜리만 내리면서 예,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어, 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최저 수준이래요. 신규 모기지 금리가. 음, 이걸 인하해서, 주택 시장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최선의 음, 방법인지에 대한 의구심.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정책이 있다는 신호인가? 이런 어, 것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중국이 어쨌든 부채로 성장을 일으켰잖아요. 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다. 뭐 이런 걸 음, 좀 또 이야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그냥 흔들리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 과거의 어떤 성장 방향에서 좀 바뀌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흔들어서 이제 구조조정을 시키는 거죠, 그냥. 어, 다 살리지 않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게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과거에 썼던 방식을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어, 솔직히. 그래서 이 현재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고, 부채 문제하고 엮여갖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달러 강세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 위안화는 빠지고, 그러니까 예, 유럽도 마찬가지로 또 별로 나쁜 영향이 많이 받으니까 유럽, 아시아의 어떤 성장이 개선될 때까지는 달러 강세를 전망한다. 그러니까 음, 미국 주식한테는
약간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거는 뭐 결국 이 기사는 뭐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저금리는 이제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게 여기 그 점도표에서도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 지금 2.5%가 가장 많잖아요. 그 그렇죠. 예. 밑에, 그 밑에 여기 3명이 있는데, 그 앞전에 8명에서 지금 3명으로 줄었거든요. 그 2.5인데 이것도 지금 약간 알 수는 없죠. 어쨌든, 음, 현재 그 연준이 금리 상승세 전환, 그러니까 그 이러한 변화를 인정을 하는 시기가 곧 오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이 미국이 그 지난 4년 동안 미결제 부채를 40% 증가시키고 이 원인이 뭐냐면 음, 셰일 혁명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저 아침에도 다 파서 이제 그 안에 남은 게 없다고 했잖아요. 네, 헬가스 이렇게 파내면 양이 많지는 않아서 그것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그 정부가 그 미국의 그 산업 재건을 위해서 돈을 많이 이제 썼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여기 과거에 2018년에 지금 보시면은 중립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고 중립금리를 올리게 되면 여기가 2018년에 10월에 급락 한 번 한 적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파월이 그때 요걸 이제 아 그때 이야기하면서 이게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면서 폭락 한번 맞다가 아닌데 하고 이제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놨거든요. 여기. 네, 요 음, 상황이 되면 큰일 난다. 이제 여기서 지금 올라가면 약간 주식 시장에는 또 안 좋은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말 그게 이제 이걸 상승을 시키면 그때 이제 3%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게 지금 중립금리가 2.5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알스타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잭슨 홀이 있은 후에 그 다음 주에 주가는 빠지는 것보다 오른 적이 좀 더 많았다. 뭐 이런 거예요. 보시면 어, 되고. 네. 빠진 횟수보다 오른 횟수가 더 많죠. 통계가 그런가 봐요, 통계가. 네, 통계가, 예. 음, 2000년 이후로 이렇게 보시면 통계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요건 이제 풋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한 뭐 이런 인데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다음 최근에 그 학자금 이제 대출 상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금액이 어쩌다 그건 다 뭐 아시는 내용이니까 빼고 그래서 너희는 만약 그걸 지출을 시작하게 되면 뭐부터 줄일 거냐? 그랬더니 가장 많은 게 의류, 옷, 오류, 네. 그다음 신발. 그러니까 비싼 옷, 비싼 신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 예,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줄이겠다는 게 이건데 그 나이대가 24세에서 28세에서 하여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MZ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대가 뭐 줄인다면 이쪽을 더 많이 줄인다고 하니까 뭐 다른 음,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의류 신발 주식은 조금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고. 음. 한국은 봤더니, 네. 한국은 그 스트리밍도 끊는데요, 스트리밍을. 그러니까요. 스트리밍이 뭐, 한 분당 여러 개 하시나 봐요. 뭐,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네. 이런 것들을. 네. 근데 네. 그 중에 하나를 끊고, 그냥 하나만 가져간다. 음. 할 정도까지, 하여간 뭐, 그 아껴야지 어떡 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그쵸. 예, 예. 자, 그리고 오늘 그 팔로알토 올라가는데,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가는데 다른 것 빼고 여기서 이제 강조한 게 뭐냐면, 음, 이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뭘 어, 했냐면,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그,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기업들이 지출을 최적화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적화하는데 그게, 아, 이 비용을 쓰는 거에 있어서 미리 그냥 돈을 냈죠. 예약을 하면서 더 돈을 음, 미리 주고 그걸 이제 타이트하게 썼는데 이제는 비용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고 이것도 후불로 해달라고 한대요. 아, 후, 후불로 해달라는 데 나오는 게 쓰고 주겠다 이제.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그 소프트웨어 입장에선 어떻게 돼요? 매출이 이연되잖아요. 네. 뒤로, 그러니까 빨리 땡겨받아야 되는데, 이연매 땡겨받거나, 못 받는 것도 미지급. 그러니까 그게 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그 비용 최적화뿐만 아니라 결제 조건 최적화에도 힘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데는 음, 정말 이런 것까지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 그러니까 내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늦게 주고 싶고, 받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받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주는 입장에서는 돈을 정말 타이트하게 써야 되니까 이제 늦게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후불 결제로 전환하게 되면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이 좀 줄겠죠. 받는 입장에서는. 예, 그런 음, 것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다들 많이 관심 많은 그 팔란티어가 아직 8월이긴 하지만 9월에 앞서 이야기 한번 했던 그 영국의 그 NHS랑 계약하는 거 요거 이야기했으니까 지나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9월 14일 날 두 번째 그 AI 컨벤션을 개최해요. 그러니까 어, 이때 요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타이탄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그 지금 그 미리 좀 하고 있거든요. 요게 지금 초기 그 프로토타입 개발하는데 레이시온하고 경쟁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토타입 만들고 있는데 이게 성공하면은 이 규모도 한 수십억 달러 되고요. 음, 영국에 지금 되는 게 4억 8천만 파운드, 6억 달러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지금 그 컨벤션, AIP 컨벤션 같은 경우 지금 계속 테스트 중이고 테스트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이게 다 잘 되면 그러니까 9월 달에 나올 게 전부 다 잘 되면 뭐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원인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마지막은 이 AI ETF, AI가 운용하는 펀드 있잖아요. 그래서 AIEQ? 실적이 안 좋은데 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 AI가 하는 게 여전히 아직까지 안 좋다.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데이터를 학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찾아내서 그걸 활용하는데 이게 지금 그 과거 정보를 학습해서 뭘 하다 보니까 어, 이 2022년 같은 그러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걸 학습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아, 네. 그 상황을 학습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손실이 아,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주식 시장이 상승한다는 건 알겠어. 그 패턴을 보고. 그 어, 알았는데 또 주요 종목 7개가 시장을 끄는 그런 것도 학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 모든 종목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성장주에다가 들어갔더니 또 안 된 거예요. 네, 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에 AI가 충분히 빠르게 적응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래 음. 좀 더 이제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얘의 그 문제는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면 그에 적응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과거,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발생한 문제가 또 나오면 그땐 대응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 순간순간마다 이제 뭐 중간 과정은 그러니까 큰 어떤 변화가 없으면은 괜찮은데 그 어, 마디마다의 변화에 적응 못하면 이제 좀 힘들어지는 아, 거죠.